네, 김우식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 수익률 1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셨다고요. 네, 어, 뭐 열심히 한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새해에도 꼭 1위 베스트 고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뭐 한 해 잘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작년에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올해도 괜찮아서 2년 네. 연속 괜찮은 흐름인데 한 해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뭐 2번, 3번 연속성이 중요하고 아, 그리고 그래 대단하세요. 계속 이제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 10%도 20%도 매년 수익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해는 수익이 많이 나긴 했지만은 이 복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좀 더 열심히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새해에도 이렇게 연속성 있는 베스트 1위 수익률의 고수로 또 계속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런 좋은 네. 기운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배당 라길인데 좀 예. 변동성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통계치를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네.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지난주에 제가 시장을 말씀드릴 때 좀 편해질 것 같다. 좀 추세가 돌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일 정도면 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미세하겠지만은 내일 정도면 좀 더 편해진 모습이 나올 건데 딱 내년을 앞두고 시장이 편해지니까 좀 긍정적인 기운이 돌고 있고 우리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시죠. 조금 의미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고생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10월부터 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2,900을 무려 3번 위협했어요. 그래도 한 번은 또 무너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면 편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저는 뭐 추세선으로 60일 이동 평균선을 보는데 이게 변곡이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변곡이 나오는 시점이 아마 내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미시하겠지만. 자, 그 점이 일단 좋고. 두 번째는 ADR 지표 보시면은 이제 상승 종목이 많냐 하락 종목 수가 많냐를 보면 100 이상이면 상승 종목 수가 많으니까 지금 100을 넘어갔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눈 감고 종목을 찍더라도 먹을 확률이 높아졌다.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종목 안 가는 건 있어도 이제 돌아가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요런 조금 편해지는 흐름, 미국 시장은 물론 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편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일주일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관련 조사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저는 팩트를 믿는 게 맞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확진자 수가 작년 3월부터 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영국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망자 수가 1차, 2차 때보다도 지금은 늘어나지 않더라. 이게 팩트죠. 그래서 오미크론의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봤을 때는 큰 데미지는 없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유럽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이제는 격리 기간도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뭐 상황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지금 격리 기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아마 과연 언제쯤 이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인가를 고민하실 건데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주가를 좀 보여드리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주가에서 우리가 예상이나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더나 주가는 보면 8월부터 해서 이렇게 꺾인 모습이죠. 근데 화이자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데 특히 화이자는 치료제까지 만드니까 백신 치료제입니다. 화이자의 주가가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꺾인다 그러면 거의 뭐 상황 종료로 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있으면은 이제 치료제는 넘어가는 구간이죠. 백신은 뭐 걸리든 안 걸리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만 치료제는 걸린 사람만 맞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경쟁자가 생기면 값은 단가는 떨어질 겁니다. 나중에. 해서 화이자가 돈을 못 버는 구간이 이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화이자 주가를 잘 보시면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의 종료 시점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 안 한다 말씀드린 게 뭐 이런 거죠. 세금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엄청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고민을 해보면 요 2017년부터 제가 그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매도를 했던가 종료 시점 와. 2일 전입니다. 매년 있어왔던 연례 행사예요. 예, 엄청나죠. 특히 2021년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가 거의 조단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에서 보시다시피 2배 이상 올라갔고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규모는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 매도가 많았던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외 시장 3조 매도. 그렇죠. 네. 3조.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딱 삼성전자가 짰을 때 8만 원 왔지 않습니까? 아마 기분 좋게 매도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네. 그래서 이 3조 매도 이후에 과연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2017년, 2016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항상 그 오늘이 배당락일인데 권리관계가 다 끝나는 날 이후에 배당락일인데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를 보면은 대부분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많지는 않지만은 뭐 한 0.3에서 0.4% 정도 올랐고 특히 코스닥은 3% 급등한 날도 있어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왜냐하면 세금 관련 매도 때문에 그 좋은 종목을 못 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다 산다는 거예요. 코스닥 종목 중. 그런 종목들은 매기가 몰리고 그 매기가 1월 제뉴얼리 이펙트 1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비슷한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보면 오늘은 코스닥 쪽에 베팅하는 날이 맞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요걸 보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수급을 생각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연말 배당 투자 관련돼서 베팅이 들어왔을 거고 그 물량이 1월부터 나올 겁니다. 또 개인들은 이제 세금 관련 매도를 했고 반대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관계는 역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요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제뉴얼 이펙트도 얘기하고 있고 내년 시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쪽에 베팅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섹터가 좋을 것인가는 시장이 지금 다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ETF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올해 자금이 많이 몰렸던 곳은 이겁니다. 보시면 작년에는 그 삼성자산운용 쪽에서 좀 히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작년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레버리지 베팅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올해는 지수는 못 가고 섹터의 어떤 테마 ETF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 또 미국 테크주 요런 쪽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좀 아쉬운 점은 돈이 바짝 몰리니까 막판에 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웠죠. 막판에 좀 아쉬웠다는 네. 점. 요건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쪽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가? 친환경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 나왔던 메타버스 관련된 것. 요 두 개가 많은데 친환경은 조금 식상한 맛이 좀 있죠, 솔직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보다는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고 국내 메타버스 ETF가 만들어진 다음에 글로벌 메타버스 ETF까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금이 거기도 많이 몰린다 그러더라고요.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게는 뭐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메타버스 ETF 구성 종목 쪽을 보면은 한 수십 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우리 국내 쪽은 조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장비 쪽이 우리가 없으니까.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구성 종목을 보면은 좀 하드웨어 쪽도 많습니다. 반도체도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는 좀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이 많다는 거. 요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달 정도 전에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구성 종목을 보여드리는데 변화된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메타버스 ETF 중복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보다 더 많습니다만은 새롭게 중복 종목으로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 같은 종목은 ETF에 한 2개 정도에 편입돼 있었는데 이번에 4개까지 올라온 거예요. 매기가 확산된 거죠. 4개 ETF로 새롭게 올라온 종목이 펄어비스, 파라비스. SM, 자이언트 스텝.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느낌 드실 겁니다. 3개 ETF까지 승격된 게 다날, 뉴, 맥스트. 대부분 다 눈에 익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2개 ETF로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강합니다.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DOU도 있고, 큐브엔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드웨어 쪽에 정말로 없다 그랬는데 LG 이노텍 정도 빼고는 없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점점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섹터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는 모른다. 그러면 공략해야 될 것은 모르면은 사실 지수 편입해서 가는 게 좋으니까 ETF 쪽 공략도 좋습니다만은 그 ETF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 걸 보시고 특히 더 스페셜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집중 공략하면 아마 내년 정도까지도 내년 하반기는 잘 모르겠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이 이슈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주 종목들은 한번 우리가 끈질기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나길보다는 그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ETF를 중심으로 한 이제 종목 선별이 또 중요하다. 내년 초 기대가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안에 있는 네. 종목들도 리뷰를 해보죠. 그렇죠. 제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데 사실 뭐 제가 수익률 1위를 했다 해서 뭐 특별한 비법, 뭐 특별한 종목 뭐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 전략하고 종목들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뼈대는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시간에 제가 진짜 전략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전략 그리고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투자를 했었는데 1위를 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그렇다고 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그대로 보여드리고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 종목들이 이제 표준 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샘플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종목들이 이 중에서 못 가는 종목도 있고 잘 가는 종목도 있고 가다가 못 가는 종목 많은데 그 종목에 있어서 내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의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수익 차가 천차만별로 나올 겁니다. 요게 핵심이긴 해요.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은 어저께 움직였던 뭐 K-팝 관련주, SM-하이브, JYP가 크게 움직였고 2차 전지주가 또 강하게 움직였죠.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끈을 안 놓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풀 베팅은 지금 들어가긴 좀 힘들지만은 왜냐하면 1월 또 에너지 솔루션 그것 때문에 풀 베팅은 힘들지만은 일정 비중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밀리면 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첨보는 지금 고점에서 밀린 게 없어요. 어제 급등 나오면서 고점 대비 2%밖에 안 빠졌다는 거. 와.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최근에 조정 나올 때 10에서 30%까지 조정이 나왔었는데 상당수가 지금 땡기고 있고 풀베팅은 무리지만은 1월을 기점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기전자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8만 원에 왔는데 매물 벽입니다. 8만 원이 벽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돌파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비중 조절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밑에서 내가 어떤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졌다 그러면 이런 타이밍에 비중을 조금 조절하셔도 되겠죠. 좀 줄여서 이제 다른 좀 그렇죠, 탄력적인 그렇죠. 쪽으로 비중을 이 더. 종목에서 돌아가는 네.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같은 종목 내에서. 전기전자 중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하나 좀 편입을 좀 시키고 그리고 콘텐츠 기업 중에서 지금 보면 NC가 들어가 있는데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종목의 비중이 지금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정 비중은 괜찮은데 그래서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DOU를 또 집어넣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LG 디스플레이하고 DOU가 있잖아요. 네, 그 공통된 종목 너무 그렇죠. 좋네요. 두 개를 일단 좀 편입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년을 생각하면 경기 민감 가치주가 지금 KB금융 하나밖에 없는데 조금 고민 중입니다. 여기에도 이 빈 공간에 채울 게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1월 시장을 좀 보고 1월 시장이 넘어가면 중소형주가 보통 강세거든요. 네. 그리고 배당 관련주에 대한 매물이 나온다고요. 그럼 대형주가 좀 힘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가치주는 한 1월 넘어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밑에 낙폭 과대주들이 있는데 좀 더 채울 종목들은 있습니다만은 낙폭 과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바닥을 지켜줘야 돼요. 낙폭 과대하는데 한 단계 지하로 더 내려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밑에 바닥만 지켜주면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고 현대차는 또 어제 수소차 관련된 굉장한 이슈가 또 있었지 네. 않습니까? 수소차가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수소차입니까? 전기차입니까? 저는 전기차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유는 지금도 뭐냐면 숫자가 나오니까. 수소차는 아직 멀어요. 지금 멀습니다. 우리보다도. 그래서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밸류는 2024년까지 땡겨 먹었습니다만은 그 이유도 괜찮게 보거든요. 침투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전기차 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 제가 DOU하고 LG 디스플레이를 편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DOU는 지금 메타버스 ETF에 두 군데 편입돼 있고 아마 추가 편입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DOU는 내년에 사업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DOU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SN과 JYP가 가지고 있습니다. SN과 JYP의 그 핵심 컨텐츠를 가지고 DOU가 사업을 하는 거죠. 버블이라는 서비스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충성도가 90%입니다. 가입을 하면 거의 해지율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마이홈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가상세계에서 집을 팔아요. 팔지는 그냥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집 뼈대는 그냥 줄 겁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 음악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이든 이런 건 NFT 형태로 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면 그 관련 컨텐츠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지금 DOU 쪽에 들어가 있는 그 참여하고 있는 기획사가 아까 제가 JYP하고 SM을 말씀드렸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사가 이 두 군데가 아니고 34개 기획사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소형 기획사도 많고 참여한 아티스트만 지금 아티스트 수만 243명이라 그럽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그 가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 해외 스타도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NFT 사업, 그다음에 또 마이홈 사업 이걸 하게 되면 아마 DOU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메타버스의 전형적인 어떤 사업을 내년에 보여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시고, 다만 어제 8%또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장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상장된 물량이 한 달 물량은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달째 되면 또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달 반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그걸 감안하면 수급 물량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또 8%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때 분할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장비주로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을 살 게 없어요, 솔직히 지금.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애플 쪽에서 이제 XR 글라스가 지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요거는 뭐 VR 그다음에 AR을 합친 걸 개념을 보면 되겠죠. 이게 얼마나 내년에 빅히트를 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애플이 했으니까 뭔가 예전과 다른, 지금까지 보면 VR 기기 뭐 쓰고 하는데 이게 상용화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컨텐츠도 문제가 있고 뭐 멀미도 나고 또 쓰면 또 폼도 안 나고 머리 다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특히 멀미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애플이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은 아마 그 부분은 최소한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LG 디스플레이 쪽과의 어떤 애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당한 지금 공급을 또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애플카 얘기가 최근에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제품 자체가 또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탄탄한 그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당장 그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와의 또 동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TV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는 경쟁 관계인데 삼성 쪽에 OLED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물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LG 쪽에서 가져오는 걸로. 이런 동맹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애플하고 삼성이 그렇게 스마트폰을 싸우면서도 부품은 애플이 삼성에서 납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삼성 쪽으로의 납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의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 어떤 실적 흐름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가 탄탄할 수가 있다는 생각하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몇 안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DOU를 좀 집어넣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추세를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요? 예, 시장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도 그렇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성격이 바뀌잖아요. 섹터 성격이 바뀌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이 종목으로 뭐 배트적이 먹었다, 승승장구했다, 이거 가지고 물고 들어가다 내년에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시장이 가는 방향과 성격을 보고 반드시 그걸 추종하는 게
내년에도 큰 수익을 가져올 가장 좋은 무난한 전략이 아닌가. 네. 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되는 종목은 뭡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이죠. 뭐 월덱스, 엠시넥스, 뭐 IT 소부장 쪽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SM이나 이런 엔터 쪽을 봐야 되나요? 견조했던 첨보 쪽에 비중을 실어야 되나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네. 그거죠. 우리 여러분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계좌를 열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잘하고 있는 분과 못하고 있는 분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네 종목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이 여러분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아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포트폴리오 지금 계좌를 열어봤는데 내가 비중이 제일 높은 종목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아.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안 가는 종목에 자꾸 물을 타시니까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데 가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 자꾸 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정답을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종목에 비중을 가장 많이 실어야 되느냐는 지금의 시세를 보고 가장 센 종목, 나중에 비중이 낮더라도 그 종목이 올라오면 비중을 점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형시키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 수익률 1위 베스트 고수로 선정되신 주식장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새해에도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새해에 뵐게요. 고맙습니다.